네, 박용화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한방 성형인데요. 역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예고 기사 올리면 거기 이제 리트윗수하고 네네. 댓글 보면은 이 관심이 많구나 바로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글쎄요, 성형이어서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한방이어서 관심이 있으실 걸까요? 오늘 이제 한방 성형에 대해서 박용화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선 이제 한방 네. 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세요. 성형이라는 것이 큰 테두리로 나눠봤을 때 내 코가 무너지거나 뭐 혹이 생기거나 해서 그때를 성형하는 옛날에는 재건 성형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시술 범위에 들어간 그런 성형이 많았고요. 재건 성형 외에 미용 성형이 있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형이라는 것은 사실 미용 성형의 파트에 성형이죠. 속하고요. 예. 미용 성형 중에서도 칼로 째고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작업 양이 큰 네. 시술이 하나가 있고 수술 같은 범위가 있고요. 약간 고쳐가지고 티나지 않게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뿌띠 시술 같은 그런 작은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시술들 중에서도 피부 파트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전주름을 없앤다든지 점을 없앤다든지 여드름이나 아니면 어떤 흉터 자국 뭐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약간의 피부 쪽에 치우친 시술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코를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식의 시술들이나 비대칭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어떤 형태적인 시술이 있습니다. 네. 한방 성형이라는 것은 이런 성형의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약간 뿌띠 쪽에 관련된 네. 약간 조금씩 고쳐가지고 티 안 나지만 조금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술들 중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고요. 네. 그 중에서 피부 파트와 형태적인 파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한의학적인 어떤 기술과 한의학적인 그 사고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성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한방 성형이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한방 성형으로 코도 네.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삽입을 하는 보형물 네네. 내용 중에 네. 보통 많이 알려진 필러 같은 경우에도 한의원에서 쓰기도 하지만 필러를 외에도 얼굴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네. 채워주는 그런 것들 다 필러라고 본다면 네. 한의원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필러는 약실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약실 혹은 매선 이렇게 예, 표현을 예. 해서 하는데 어떤 실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몸 속에다 넣어가지고도 이 실이 나중에 그냥 흡수돼 버리고 없어지는 녹아버리는 그런 실이 있는데 네. 그 실을 예를 들어서 코를 높이고 싶다면 코 높이고 싶은 그 부위에 보통 콧대 부위에 많이 높이시죠. 네. 그 부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약실이나 매선을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차올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높아지고요. 예. 예를 들면 보통 이 부분이 꺼져가지고 네, 눈밑이 꺼지는 싫으시거나 경우 있죠. 아니면 볼이 꺼지거나 할 때 그 부분에다 네. 채워 넣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약실이나 매선 같은 게 많이 쓰이고 제가 약침에 대해서도 주로 말씀을 자주 네네. 드리는데 네. 한약을 몸속에 혈자리에 집어넣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혈자리 외에 성형을 하고 싶은 아니면 어떻게 밝아 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에다가 약침을 주기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네. 마치 필러를 넣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의 재료나 한의학적인 사고방식을 써가지고도 충분히 높이거나 어떤 부분을 채우거나 꺼뜨리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에서 하는 어떤 수술의 범위처럼 어떻게 보면 완전 변한다거나 변화가 예. 창전벽해잖아요. 그냥 완전 변해서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변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기대치는 조금은 떨어뜨리시되 네. 약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너 몰라보게 예뻐졌네?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틀려졌지? 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구현해내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의사 선생님께서 네. 얼굴에 상전벽해가 뭡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리는 꺼지거나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통통하게 만든다고 네, 하는데 네. 그렇게 조금 변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혈자리에 침을 놓던지 해가지고 네. 얼굴 등 피부 등을 변화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한방 성형의 원리군요. 네. 예.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실제로 성형처럼 기술적인 것을 넣어드리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한약만 먹어도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한약만 예. 먹어도 기미라든 게 옅어지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형의 범주일 거고 네. 척추를 바르게 잡아줘도 얼굴이 틀린 게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척추를 바로 잡아줘도 네. 콧대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몸이 변화돼 가지고 내 얼굴이 변화되는 것도 역시 성형의 범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소극적인 성형에서 지금은 한의학적인 어떤 침과 그리고 손으로 하는 어떤 기술들과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체에서 지원받은? 한의학에 지원받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과 믹스해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요즘 예.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네. 이게 비대칭으로 근육이 뭉치면 턱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코라든지 이게 같이 약간 비뚤어진다고 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잡아서 하는 얼굴의 변화, 몸의 변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 또 약침 같은 실제 뭐 보형물 비슷한 물질, 네, 네, 한의학적인 물질을 네. 삽입하면서 그 성형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군요. 예, 저는 맞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종류는 이제 어느 부위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뭐 기미 물론 지금 말씀하셨고 뭐 예를 들면 피부 파트라고 한다면 피부에 생긴 모든 트러블에 관련돼서 시술을 다 하겠죠. 예. 여드름 시술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트에 속하고요. 네. 여드름 흉터 시술도 당연히 속할 거고 네. 기미라든지 뭐 점을 뺀다든지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한방성형에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피부의 탄력, 다르게 말하면 리프팅이라고 리프팅. 하는데 예. 리프팅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잔주름, 특히 눈가주름이나 네. 입가주름 같은 잔주름을 없애는 것, 팔자주름이라고 팔자주름이나 하는 거죠? 이마주름처럼 굵은 주름을 없애는 것, 네. 그 다음에 얼굴 전체의 처진살을 높이는 것, 이 세 가지의 리프팅을 제일 많이 관심들을 가져 합니다. 네. 그래서 처진살을 피부 파트에서는 그렇게 볼수 높이는 게 동안침인가요? 그것도 동안침과 다른가요? 동안침이라는 것은 이제 한의사들이 정안침, 동안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침 이름들을 정해놨는데 네. 침 자체를 얼굴에다가 침만 가지고 시술을 할 때 그런 파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침만 가지고 했을 때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실이라든지 매선이라든지 약침 같은 것을 더 동원해서 효과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내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얼굴이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변하기도 하고 또 이거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데 크게 변하기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편하게 이제 네. 변하기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네.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뭐 칼 대지 않고 보통 이제 칼 댔다 그러잖아요. 네. 칼 대지 않고 얼굴이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깃하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기미부터 들어볼까요? 네. 기미는 그럼 왜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제 한방 성형을 사실 하나하나 나누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종류가 많아 시리즈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압축해서 그냥 다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고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기미 자체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위층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 아래층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CF에서 봤을 때 피부 자체가 있으면 당구공처럼 생긴 기미가 이렇게 7개, 8개 층으로 나누어 있다는 그런 CF를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옅은 층의 기미가 있고 깊은 층의 기미가 있을 때 실제로 이 깊은 층의 기미들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다 내 몸속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져서 그 부분이 위로 얼굴로 열을 올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때 기미가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그것처럼 자궁의 어떤 부분이 약해지거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얼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100% 그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에 우리가 반응처가 있다는 것처럼 네네. 기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얼굴의 광대뼈 이 주변에 생기게 네네. 되는데 광대뼈 주변과 눈 아랫부분이 생기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우리 몸의 장기는 자궁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어떤 간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이나 소화기 그 다음에 간 이런 부분이 약했을 때 열이 올라왔을 때 기미가 깊은 층에 생겨요. 네. 근데 그 윗부분의 기미들은 자외선을 받거나 우리가 골프를 많이 치는 기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겉에 있는 기미층들은 외부적인
뭐 물질을 집어 넣어주고 침투를 시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벗겨집니다. 예, 그런데 위에 거는, 깊은 층의 기미들은 내 몸속이 좋아져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약을 복용시켜서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순환을 잘 시켜드리게 되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기미도 훨씬 더 줄어드는 예.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기미가 컨디션에 따라서 틀리는 거 많이 느껴보시죠? 그럼요. 예, 그것처럼 나 컨디션이 좋았을 때 기미도 옅어지는 것처럼 어떤 보약계통의 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들을 썼을 때에도 기미가 많이 옅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출산 후에 이제 생기니까 네.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네, 조금 더 많이 그렇다고 생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치료는 어떻게 한방 성형적인 기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성형적인 치료는 뭐 한약을 제외하고는 보통 MTS라고 알려져 있는데 좋은 화장품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이렇게 발랐어요. 몇 퍼센트 흡수가 될 것 같으세요? 아주 조금이라면서요. 그게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예.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0%? 10%.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구정물이 있어요. 네. 구정물 여기 발랐을 때 10% 흡수되면 좋을까요? 안 좋죠. 예, 우리가 가진 어떤 심리의 그 오류인데 예. 좋은 화장품은 왠지 바르면 10%만 흡수돼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피부는 장벽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층까지는 뭔가 오염이 될 수는 있어도 볼펜으로 꺼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근데 진피층에는 굉장히 많은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10%안 원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대부분 진피층까지 어떤 물질을 깊이 문지르거나 했을 때 0.3%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것을 내가 피부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예. 0.3% 교육 흡수되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많이 써서 이 네. 피부 자체를 벗겨냈습니다. 그것을 박피나 뭐 이런 말들을 썼죠. 네. 그래서 얼굴을 거꾸로 하나 싹 벗겨내면 태워버리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30% 정도 순간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몇 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 그 순간에 빨리 침투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시간이 짧거나 어떤 그 시술의 그 힘든 점이나 잘못 박피를 했을 때 화상을 입는 점 그런 것들이나 네. 화학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했을 때에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한의학의 침 중에 도루래로 생긴 침이 있거든요. 차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침 자체를 핀에다 박아가지고 얼굴에다 문지르는 방법을 독일에서 많이 연구를 개량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MTS라는 방법으로 많이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 MTS 자체를 침을 얼굴 피부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게 되면 순간적으로 구멍이 생기겠죠. 예. 그 구멍이 생겨서 하는 것을 이제 홀 테라피, 구멍 테라피 혹은 네. 운디드 테라피라고 해서 그 일정의 상처를 내주는 테라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홀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90%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같이 약물을 도포한 상태에서 한약이나 한약의 약침액에서 뽑아낸 어떤 그런 성분들을 얼굴에다 넣어주는 도포를 하고 거군요. 침투를 바로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광채가 나고 윤택이 나고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참고 지금 사진 중에 하나가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럼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그중에 100원도 안 들어간다는 말 그렇죠. 얼마나 들어간단 말인가 지금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기미는 우선 속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침을 도르래처럼 네, 네. 싹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는 치료를 한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점은 어떻습니까? 점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점은 이 위에 생기는 조직입니다. 예. 근데 점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부분이 태워졌겠죠. 네. 근데 우리 몸 전체를 빛을 받는데 왜 하필 그 부분에 점이 그러니까 생길까? 왜 거기만 생길까? 라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예. 한의학의 이론 중에서 경락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경락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제 팔에 네. 이 부분에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점이 있다고 치면 이 부분을 지나가는 경락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은 대장 경락이니까 이 라인에 점이 유독 많이 생기셨다면 대장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에 경락이라는 것은 기운이 통하는 통로거든요. 기운이 그 경락을 따라서 통하다가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와류라고 하잖아요. 소용돌이 네, 치는 네, 거. 그러고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 계속 침식도 생기고 열도 나고 하겠죠. 네. 기운이 지나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부위는 열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열이 계속 있다가 종이를 이렇게 열을 주면은 처음에는 빨개지다가 나중에는 검게 타버리죠. 네. 그것처럼 점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몸에 점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환자분들을 봤을 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점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점들은 몸속에서 열이 올라와 가지고 피부 자체가 변화가 된 거라서 그냥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방 성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피부 위에 점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상이 됩니다. 네. 이 조직과 이 조직은 사실 달라요. 떨어뜨릴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점을 없앨 때에는 뭐 양방의 피부과나 이런 곳에서는 CO2 레이저 같은 것을 가지고 점 자체를 태워버리죠. 태우죠. 예. 지지게 되죠. 네네. 아니면 뭐 민간요법에서 촌농 가지고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고 하긴 한데 네. 한약에서는 이런 것처럼 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 침을 기술적으로 아. 잘 꽂아서 얘네들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울 때의 어떤 그 약점이 조금 있거든요. 태우다 보면 뿌리까지 조금 모자란다든지 뭐 범위를 더 넓게 태운다든지 네. 흉터가 다시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약간의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고 점을 침으로 빼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이라든지 아래쪽에 점 자체가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깔끔하게 뽑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뽑아내고 그러면 거기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남거나 재발하거나 그러지 다시 그 흉터 생기거나 자체는 그러니까 점을 뺀 후에 네.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그 태웠을 때의 관리법과 똑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원디드 테라피의 그 상처를 줘서 하는 테라피의 일종으로 다 분류를 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처는 물론 있지만 그 부분의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피부가 회복이 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예, 기미하고 점 성형 한방 성형 사진 있어요. 제가 점 뽑힌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선 기미 사진부터 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뭐 저렇게 이런 치료를 기미라기보다는 하시는군요. 네. 그 뭐 일반인 우리 저희 직원분들의 그냥 그 전체적으로 옆에 도움을 얼굴, 받아서 네. 시술하는 장면을 한 분을 찍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MTS적인 방법이 요즘은 개량이 많이 돼서 네. 요즘은 직입직출이라고 해서 위에서 바로 이제 약간은 도르래라고 했잖아요. 예. 그 도르래 그냥 방법이 바로, 도르래 예. 방법이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언제냐면 이제 잘못 굴리다 보면 얼굴의 피부를 상하게 그 아. 상처를 내게 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이런 기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 자체를 피부 자체를 구멍을 뚫는 지금 시술을 간략하게 그냥 사진 한 컷을 모양은 찍었고요. 일반 그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그것과 그냥 똑같습니다. 같은데 네네네. 근데 뭐 약 들어가는 솔루션 자체가 이 다른 거죠? 한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다음에 보여주세요. 점 제가 같은 이거 보고 게- 깜짝 놀랐잖아요. 가운데 저게 점이죠? 네네, 점입니다. 원장님 저거 뽑아내신 거예요? 그쵸. 네. 점을 뽑아내게 되면 이런 네. 식으로 달려 나오는 것들이 뭐 한 20-30% 생기는데 네. 좀 어쨌든 점 자체가 저런 식으로 뽑혀 나오게 됩니다. 침이 네.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길이가? 길이가 44cm 정도 되고요. 4cm. 네. 예. 그럼 아주 작은 점이네요. 그쵸. 지금 크게 해놔서 네네. 큰 점만 뽑을 수 있나 했는데 4cm 정도면 저 점도 아주 작은 점이었을 텐데 네. 작은 점도 저렇게 뽑힙니까? 네, 작은 점도 뽑히고요. 큰 점 같은 경우에도 예. 수차례 시술을 하거나 시술의 어떤 테크닉을 조금만 더 높이게 되면 잘 뽑힙니다. 뭐 예. 큰 점 같은 경우에 손톱만한 점도 뽑아보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네. 오늘 이제 방송된 모든 점 중에서 저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제 주름 리프팅하고 피부 탄력 얘기해 보죠. 네.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 성형이 제 역할을 하지 싶어요. 네. 보통 이제 경락 마사지로도 뭐 리프팅이 되고 얼굴 네. 축소 효과도 있고 네, 맞습니다. 비대칭도 뭐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네. 말씀드린 어떤 우리 한방성의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상점 몇 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정도의 시술까지는 한방성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부 마사지를 할 때의 어떤 깊이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을 피부 관리를 받는 그냥 단순한 피부 관리에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거나 더 많이 변화되거나 하는 정도고 예. 그다음에 얼굴 자체의 윤곽을
너무 심하게 변형시키지는 못하는 조금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마사지를 받을 때는 오로지 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네. 손이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아무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후두구를 누른다고 해서 여기 저기 속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침이라면은 그거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침으로 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주름 자체를 미세한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로 침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름 자체를 필 수도 있고 림프를 움직인다고 볼 때도 림프를 작은 자극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자극으로 림프를 움직이긴 하지만 네. 그 림프의 활성화를 일으키지만 림프절들을 침이라든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면 림프절들이 훨씬 더 빨리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 되고 잔주름이나 리프팅 같은 경우에 주름은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큰 주름이나 잔주름 같은 경우 잔주름은 아까 설명드린 MTS나 저는 한의원에서 약간 약물을 틀리게 쓰기 때문에 MAT라고 부르거나 혹은 진피세포 재생술처럼 진피를 재생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통해 가지고 잔주름들을 조금 펴주거나 약물들을 침습을 시켜가지고 잔주름 자체를 펴게 만드는 시술들이 있고요. 네. 굵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주름 자체가 진피층까지 꺼져버렸기 때문에 굵은 주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주름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옆에서 자극을 준다고 해서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자극만 계속을 줘도 주름이 좀 펴지거든요. 네. 그냥 뭐 기분 좋아 웃는 것처럼 주름이 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굵은 주름들은 일단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침이나 약간 굵은 침으로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벽 하나하나 자체를 전부 다 뚫어줘야 됩니다. 예. 여드름 흉터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터는 박스형 흉터가 있고 이런 깊은 흉터가 있는데 깊은 흉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가 떼내면서 흉터를 이렇게 뽑아내버려서 생긴 흉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피층이 손상된 깊은 흉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피층이 손상된 흉터까지를 직접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작게 하는 그 치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깊은 부분까지 침울이나 굵은 침 또는 약간의 약물들을 투입을 해가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주름들이 서서히 차올라 오게입니다. 예. 하지만 진피층이 한번 손상이 되면 100%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드름 할 때 여드름 자체는 얼마든지 없애드릴 수 있지만 아니면 하다못해 40대 이후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피부가 손상된 것은 평생 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층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진피층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100%는 회복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차오르는 것은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복용도 같이 하나요? 이런 경우 다른 리프팅이나 뭐 리프팅 주름에서.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이 필수 권유 사항은 아니지만 약을 복용했을 때 특히 미백탕 같은 제가 쓰는 처방들 중에 그런 네. 처방들을 쓰게 되면 네. 안색이 훨씬 더 맑아 보이고 그다음에 피부 톤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콜라겐 먹었을 때 돼지 껍데기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것처럼 한약이 훨씬 더 강하겠죠. 예. 그래서 복용을 했을 때 피부 자체가 실제로 조금 더 탄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주름 같은 경우일 때는 조금 복용하시면 더 빠르고 예.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예. 붉은 주름일 때는 글쎄요, 저는 크게 유의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얼굴에 리프팅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름 말고. 그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한방성형에서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들이 척추라든지 몸 자체를 교정하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30초 정도 지나게 되면 관절 마디마디 하나가 전부 다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저 발끝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내 몸 전체의 기둥인 척추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굴 전체도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자체도 척추를 맞춰주게 되면 점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얼굴에 붓기라든지 여기가 부어서 생기는 아니면 얼굴이 처질 때 이런 부분들을 탄력을 주게 되는 시술을 받게 되면 할 때 네. 척추라든지 내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림프 흐름들이나 우리 몸의 내척수의 흐름들이나 내장기의 어떤 그 균형들을 맞춰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붓기도 빨리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 조직에다가
침이라든지 약물을 투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실이나 매선들을 말 그대로 침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층에 자극을 바로 주게 되거든. 직접 자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계속해서 상처가 어떻게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거지만 속에서는 자극이죠. 콜라겐과 예. 자극이 조개져서 속에서 차올라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침은 넣었다가 집에 갈 때는 빼셔야 되잖아요. 네.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침을 집어넣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집어넣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고 옛날에는 금침이라고 해서 금을 넣어놨는데 금 네. 같은 경우는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는 실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녹는 실을 얼굴에다가 삽입하게 되어서 침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꽂아 있는 그런 것을 효과를? 3개월 이상 유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점점 리프팅돼서 차올라오게 되면 얼굴 자체가 바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거나 이 부분에 붓기가 훨씬 줄어들거나 얼굴 윤곽선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시술들이 통증 되게 됩니다. 없습니까? 3개월이나 안에 침이 들어있는 들어가 있을 때는 통증이 한 2, 3일은 있을 수 있고 네. 멍이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멍이 들 수는 있지만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뭐 피부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그런 나 뜨거우신 그런 거 분들이요? 없고요. 통증은 침을 맞는 정도의 통증은 있습니다. 아, 시술할 때. 그렇지만 시술할 때. 요즘은 약간의 피부에 살짝 마취처럼 네. 약간 감각을 떨어뜨리는 기술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큰 고통스러운 시술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안에 있을 때 계속 있을 때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2, 3일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아. 약실 같은 경우에는 예. 피부 시술에도 쓰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맨 처음 개발된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네. 오십견이라든지 그럴 때는 약실 자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어넣고요. 네. 무릎 통증이나 성장할 때 청소년들의 척추 부분에다가 성장통 무릎 주변에도 네네, 넣고요. 네. 척추 부분에다가 약실이나 매선을 심어가지고 네.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매일 침을 맞으러 오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다가 피부 네. 미용 시술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주름 리프팅, 피부 탄력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좌우 비대칭까지 나왔어요. 비대칭 같은 네. 경우에는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턱관절 이런 부분들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턱관절 자체가 요즘 틀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다든지 네네. 앞뒤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수기 테크닉으로 척추를 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외국에 오스테오패티라는 방법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척추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내 몸의 내척수액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들을 같이 동원을 하면서 네. 그 부분을 강하게 자극시켜주는 침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자체를 바로잡아주는 시술은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예, 연구를 해온 예,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하다 보면 틀어진 얼굴들이 바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지막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동안침이라는 것은 리프팅과 어떻게 다른가요? 동안침이라는 것은 침 시술하는 방법을 이름을 붙인 건데 요즘 네. 동안 열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네. 얼굴에다가 침 자체를 많이 맞게 되면 보통 제가 한 100개 정도의 가량의 침을 얼굴에다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혈자리들에게 혈자리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그 부분의 기운이 워낙 예민하거나 기운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네, 부분이 혈자리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 잔주름이 생기는 부분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엘라스틴을 자극만으로도 차올라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다가 많이 놓게 되는 것을 동안침이라고 하고요. 동안침과 더불어서 동안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네. 교정부터 그 다음에 얼굴에 어떤 약물을 투입하는 것부터 진피 세포를 재생시키고 네. 그 다음에 NTS나 어떤 약실이나 매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입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을 동안 시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게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탄력 있게 보이게 만드는 시술들을 총칭해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침 시술을 동안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의점 얘기해 주세요. 너무 욕심내지만 이런 분은 하면 안 된다라거나 네. 예, 그런 주의점은 잘못 시술하면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네, 농담이고요. 너무 예뻐진다 말씀이시네요. 네. 오실 때 일단 성형이라는 말 때문에 예. 아주 큰 기대를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수술하는 성형만큼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시술상에서 간혹 피부가 너무 얇거나 나도 알지 못하는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트러블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되, 그렇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트러블들은 멍이나 그런 것들 일주일 정도 드는 정도의 시술 일시적인 것이니 뿐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통증의 경우에는 침을 맞는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네. 아, 재미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박영 원장님 모시고 한방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오시는 시간 또는 네. 뭐 댓글 바로 보시고 또 답변 그 밑에다가 이제 올려주실 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